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3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IT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 송민섭 IT 바리스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네, 저는 지금 바깥에 지금 이동 중에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유, 추우실 텐데. 네,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아주. 내일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는 것 같은데, 날씨가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네. 공기가 엄청 차요. 예.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유익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나사에서 그 화성 탐사선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인공위성 발사 소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야, 인공위성.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메신저를 통해서 가족이나 지인으로 가장해서 돈을 요구하는 그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는데, 예. 요 부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신저 피싱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소셜 미디어인 텀블러. 네네, 텀블러. 우리나라에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운영 정책상 그 사용자들이 올린 성인 컨텐츠를 차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이 운영 정책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차단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먼저 우리나라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가 지난 4일 오전 새벽에 새벽 3시 34분 정도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공군기지에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번 차세대 소형 위성을 탑재한 로켓은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하고 발사하고 80분이 지난 다음에 지상국과 이제 교신도 성공하고 이제 지금은 네. 정상 궤도에 도착해서 예.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기상위성인가요? 요 위성은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우주 관측을 네. 주 임무로 하고요. 네. 뭐 태양 폭발이나 우주 방사선, 뭐 플라즈마 상태 이런 것들을 측정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과학 연구에 그 활용될 영상 자료를 촬영하는 그런 주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예. 근데 이 소형 위성이 이제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운영 과정을 하고 나서 이제 내년 2월부터 정상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네네. 재미난 사실은 이 소형 위성이 그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발사하는 로켓을 타고 올라갔고요. 이 로켓이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발사체로 연구가 됐는데 예. 세 번째 재활용하는 로켓으로 발사가 된 겁니다. 그래요? 예, 사상 최초로 이제. 그러면 우리 저기 우주과학이나 뭐 천문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앞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우주선 이제 지금 이번처럼 이제 인공위성을 올리는 것도 예전에는 진짜 올리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게요. 네, 스페이스X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하는 거 재활용. 이런 것들 연습했기 때문에 예. 세 번째 재활용한 첫 번째 사례가 됐고요. 네. 또 재미난 거는 이번에 올라간 그 로켓에는 우리나라 인공위성 외에도 64개 다른 소형 위성을 같이 이제 탑재하고 올라가서 위성이 뿌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소형 위성 이렇게 한 개만 보낸 게 아니네요. 네, 그 위성을 만드는 기술 자체도 되게 이제 작게 만들 수 있게 개발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켓 기술도 올라갔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까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드는 비용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 같은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우주의 이 개발이 약간 저딘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과 그렇죠. 또 소형의 인공위성을 계속 날릴 수 있다는 거는 네. 선진국과 경쟁에서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뒤쳐져 있는데 선진국 수준 못 따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이번에 뉴스를 들으면서 놀랐던 게 네. 그 로켓 하나에 이제 64개
받은 이제 소형 위성들을 싣고 올라가서 뿌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 약간 그 우주로 이제 그 위성체를 배달 업체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예. 근데 이게 또 많아지면 지금도 이미 이제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 이미 그 임무를 다 마친 쓸모가 없어진 인공위성들이 떠다니는 경우들이 쓰레기 위성들이 있거든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죠. 근데 이번에도 64개나 올라갔는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 게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냥 뭐 많아. 우리나라만 이제 64개지만 또 인근에 이제 아.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보내기 시작하면 금방 뭐 네네. 몇 천가 몇만 개 되겠어요. 이번에 올라간 64개가 전부 이제 우리나라 거는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에 올라간 게 그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라고 1호.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나라 거. 네, 맞습니다. 네. 여러 나라에서 이제 다 주문을 해서 한 번에 네, 이렇게 올린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 같았으면 60몇 번 미사일 쏴야 되는데 맞죠. 예, 그쵸. 한 번은 쏴갖고 60몇 개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띄운 비용이 거죠. 예, 60몇 배가 줄어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은 다시 돌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돌아온 것까지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몇백 배는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네, 날로 이제 우주에 이런 접근하는 기술이나 방법이 발전하고 있네요. 하여튼 네. 아까 하셨듯이 이제 우주 쓰레기, 인공위성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또 생길 것 같네요. 그쪽 올라가서 이제 싹 이제 못 쓰는 것들 예, 수거해서 또 재활용하고 네. 아니면 폐기 처분하든지. 수거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주 공간에서 아예 그걸 이제 쉽게 이제 분해해버리는 그런 기술들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 우주 폐기물 업체나 우주 고물상 뭐 이런 거 이제 생기지 않을까. 예. 네. 두 번째 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뭐 최근에 이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유튜브라고 네. 하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 누구나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예.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그래서 범죄도 최근에 많지만 이걸 또 보면 범죄 증거도 돼서 또 범인을 많이 잡는 데도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도 예.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아니면 라인 같은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예. 그 지인이나 가족들을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별 희한한 범죄가 또 많이 생기네요. 또 이 관련해서. 네. 한국 인터넷진흥원 이제 관계자에 따르면 네. 1년 전, 그러니까 2017년과 비교해서 네. 메신저 피해 건수가 30배나 늘어났다고 하고요. 아이고,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마땅한 대응 방법을 네.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터넷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것 같아요. 메신저 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에서도 딱히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걸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범죄 대상이나 범죄를 행하는 이제 범죄자를 딱 특정해서 잡아내기가 그 현장에서 잡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네. 기술들은 이제 좋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서비스에서도 그렇고 우리 뭐 인터넷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도 특별히 이제 해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네.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유용한 팁 같습니다. 네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네.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오는 경우들은 일단 의심해봐야 되거든요. 예. 해킹해서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서 뭐 가족을 하청해가지고 야 급한데 이따가 2시까지 내가 다시 돈을 보내줄 테니까 먼저 네가 입금 좀 해줘. 뭐 이런 부탁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일단 카톡 대화창에 프로필 사진 아래쪽에 사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 IP로 접근할 경우에는 카톡 프로필 아래쪽에 빨간색 띠가 올라오고요. 거기에 그래요? 이제 빨간색 띠. 네, 지구본 그 지구 모양의 그 아이콘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접속하면 빨간색 띠와 지구본이 노출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그래서 되네요. 프로필 아래쪽에 빨갛게 돼가지고 하얀색 지구본이 떠 있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접속한 게 아니니까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예를 100% 들어 의심해봐야 되겠네. 내가 많은 사람이 그렇죠. 없는데 이렇게 접속해서 들어오면
이거는 90%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아는 친구가 여행 중에 보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아는 친구가 여행 가 있는 걸 알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여행 일정도 없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해외에서 문자 메시지가 와가지고 야 급한데 돈 좀 보내줘 아들 이러면 의심해봐야 돼요. 그럼 100% 의심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카톡 프로필을 자세히 보시고요. 예. 대화 중에 옆에 빨간색 띠랑 그 하얀색 지구본 아이콘이 뜬다라고 하면은 일단 해외에서 접근한 IP이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요 방법이라도 좀 활용을 하시면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IP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들을 차단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빨간색 띠와 지구본. 네. 예, 요거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거밖에 방법은 없고요. 네. 친구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전화를 하셔서 친구가 실제로 이제 그런 부탁을 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최근에는 그 전화번호까지 해킹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야 친구야 네가 돈 붙여달라고 한 게 맞니? 라고 했는데 전화번호까지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내가 보낸 메시지 맞으니까 빨리 보내줘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야박하지만 네. 외국에서 이렇게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는 게 최고예요. 맞습니다. 무조건 차단하시고. 외국 나간 사람이 돈이 급하다는 경우는 뭐 그렇게 해서 나까지 전화 온다는 거는 네. 예, 뭐 좀 그 가능성이 그런 좀 경우는 낮잖아. 별로 없고요. 예. 그죠? 정말 급할 경우에 영사관을 통해서 그렇죠. 그분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 뭐 본인 전화 건 사람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인지 뭐 친구들한테까지 전화해서 돈을 급하게 붙여달라는 거 좀 의심을 해보는 게 좀 순리 같습니다. 네. 예, 또 세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그 텀블러 소식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텀블러 그러면 이제 커피숍에서 음료를 담아 마시는 컵, 그런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예. 네.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텀블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서비스로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네이버 블로그하고 비슷한 블로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텀블러 서비스가 운영 정책상 사용자들이 올린 그런 게시물들을 차단하지 않는 운영 정책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인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차단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많았었죠. 한국에서 이제 미성년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올려서. 이용한 이제 범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니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이나 아니면은 자꾸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 서비스 안에서 이제 성인물들을 좀 차단해 달라라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요청이 몇 번 있었는데요. 예. 그때마다 미국 서비스고 우리는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그런 이제 게시물들을 일반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라는 답변만 반복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텀블러가 그 정책을 확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 바꾸면은 뭐라 해야 되나요? 그거 관련된 범죄나 파생되는 불이익이나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경영이나 이런 뭐 마케팅에도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차단할 수밖에 없죠. 그 버틴 게 몇 년을 그렇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버틴 게 이상했던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텀블러가 음란물을 삭제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유가 뭐죠? 애플 앱스토어, 그러니까 그 애플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야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애플이 그런 이제 성인물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텀블러 앱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운이 적어지니까, 다운할 수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자 쓸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텀블러는 공식적으로 12월 17일부터 서비스 내에 모든 음란물을 제거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뭐 애플 입장에서도 성인물로부터 이제 사용자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앱을 삭제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잘한 거네요, 애플에서.
네네. 그래서 뭐 텀블러 입장에서도 좀 서비스에 큰 타격을 입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물 삭제를 정책적으로 이제 발표했습니다. 삭제하겠다고 했고. 근데 이번 발표 이후에 일부 사용자들은 네네. 사실 텀블러라는 서비스를 쓰는 이유가 그런 성인물들을 보기 위한 건데 이제 더 이상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 텀블러를 많이 쓰는 이제 뭐 디자이너나 아니면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다시 사랑받는 서비스로 텀블러가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음란물이나 이런 사진은 사실 못 올리거나 삭제하는 게 원칙이죠. 네. 이걸 뭐 무슨 보호를 위해서 안 한다는 거는 글쎄요. 그런 정책 자체가 이게 요즘 사람들한테 공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뭐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곤 있지만 사실 그게 올라오는 내용들이 되게 폭력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되게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게 범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성인들이 성인물을 보는 거는 큰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게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 네티즌들에게도 똑같이 공개가 되는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차단을 하는 게 맞죠. 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지금이라도 뭐 애플에서 작용을 해서 뭐 삭제한다고 나섰지만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삭제해서 네. 건전한 그런 온라인 문화를 좀 만드는데 네. 외국이나 뭐 이런 업체에서 좀 앞장섰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텀블러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네. 텀블러가 다시 이제 제2의 도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진짜 사용자들 다 빠지고 서비스가 사용자가 다 빠지지 않을까요? 빠지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많은데 네. 그래도 실제로 이제 텀블러를 유익하게 쓰시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네. 다 빠져버리고 추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한번 네, 뉴스를 또 한번 내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추적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뭐 날씨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네. 유익한 IT 소식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석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황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